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주 시사기상도에서 살펴볼 스케줄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0시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을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네. 다만 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기본 방역 수칙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조금 늘어나고 기존보다 조금 강화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출입자 명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명만 대표로 써도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개인별로 다 써야 됩니다. 민동기 외 3명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꼭 되는구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오늘부터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예. 우선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대상자를 확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오늘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해서 뭐 계좌번호라든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서 따로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네. 다음 달 중으로 지급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청와대도 주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기근절,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일단 어제 고위당정청 협의회가 있었거든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그리고 공직자 부동산 범죄 부당이익 소급 몰수, 토지보상제도 근본적 개편 등이 논의가 됐는데 네. 오늘 아마 이 기조 하에서 대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화요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건 뭐죠? 저 대검 한번 들여다봐야 되나요?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느냐? 이걸 두고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계속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합동 감찰이 이번 주 본격화됩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오늘 합동 감찰을 위한 첫 연석 회의를 열고 실무 조율에 돌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 부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내일 밤 10시에 각각 열립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3%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민생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배준현 후보를 비롯한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세 후보가 참여를 하는데요. 다른 후보들의 토론회는 오늘 월요일 따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기호 1번 박영선, 기호 2번 오세훈 그리고 민생당 후보까지 그렇습니다. 3% 기준으로 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허경영 후보가 자신이 3위라고 막 올려달라고 그러던데 그 여론조사 기준이 아닌 거예요. 허경영 후보는 네. 오늘 토론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관위 토론회는 내일 있고 오늘은 MBC에서 또 한번 TV 토론, 첫 그렇습니다. TV 토론이 있다고 첫 TV 하더라고요. 토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도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유엔 안보리의 유럽 5개국 이사국이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 소집을 요구를 했거든요. 네. 일단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대다수가 우려를 표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거는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얘기가 오갈지 여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수요일은 쌍용차를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용차. 쌍용자동차가 수요일까지 잠재적 투자자와의 인수의향서를 만약에 법원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네.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난해 12월에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 개시 전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고 한 2달 정도 시간을 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전 회생 계획의 이 전제 조건인 잠재적 투자자와의 협상이 진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칫 12년 만에 다시 법정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말 쌍용차는 고난의 연속이네요. 참 아픕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 겪고 나면 또 하나 다가오고 또 하나 다가오고 안타깝습니다. 목요일로 가보죠. 백신 휴가가 이제 1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4월 1일. 네. 이 백신 접종 후에 발열이나 통증 등으로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정부가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목요일부터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게 민간 기업에는 권고를 했거든요. 네. 이 민간 기업에서 과연 이걸 얼마나 좀 시행을 할 것인가 이거는 좀 남겨진 숙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군요. 권고 강제는 아니군요. 강제는 아닙니다. 예. 그래요. 벚꽃놀이 벚꽃축제 여의도 벚꽃축제도 목요일부터 시작이 된다면서요.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그 국회의사당 뒤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봄꽃길은 전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방문이라든가 벚꽃 관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4월 5일부터 11일까지 통제 구간 내에서 일정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1시간 반
1시간 30분 간격으로 7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뭐가요? 사전 신청자를 좀 받아가지고요. 네네. 추첨을 통해서 제한된 인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행사 관계자를 포함해서 99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1시간 반격으로 99명씩. 네. 야, 근데 여기 99명 안에 뽑히기만 하면 되게 좋긴 하겠네요.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혹시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봄꽃 축제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예. 인터넷으로 좀 관람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새로운 거 많이 경험합니다. 네. 온라인 봄꽃 축제. 요즘도 VR이 또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안경 하나 걸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로 가죠. 금요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이틀 동안 이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거든요. 네.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하고요.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저기 광주로 출장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건 없는 거고. 서울시 아니라면 어디서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부산시 가능. 아니라면 어디서든 다 할 이렇게. 수 있고요. 네네.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특별 사전 투표소도 따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그건 서울이 5곳, 부산이 1곳이라고 하니까요. 꼭 점검하셔서 투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동기 기자님도 댓글쇼와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도 서울 시민이시니까 저 이번에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요. 사전 투표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당일 투표하실 생각? 저는 사전 투표할 생각입니다. 사전 투표가 좀 편해요. 편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투표율이 전보다 좀 올라갈 거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의 권리, 서울 시민, 부산 시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